자, 잘 보이십니까? 네, 좋아요. 리더님들 안녕하세요. 네, 댓글에 다 안녕 인사 다들 해주시고요. 예, 제가 오늘은 카메라맨으로 먼저 하고 나중에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다리시는 우리 오늘 특별 강사님을 초청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유튜브로 오늘 비전과 같이 먼저 함께 강의 들으시고요. 또 오늘 강의도 제가 미리 저는 많이 들어보았지만은 굉장히 깊고 그 다음에 많이 우리의 중심에 깊이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또는 우리의 생각 속에 심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리더님들께서 펜과 또 노트를 준비하셔가지고 또 파트너들과 함께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랄게요. 우리 항상 수고해주시는 임대훈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대원입니다. 카메라 여기 이제 제가 보면 이제 얼굴 보이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로 얼굴 보면서 하면 좋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요거를 이렇게 네 가지를 적어놨는데 요게 제가 어떤 심리학 책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이게 부모가 아이들한테 또는 선생님이 제자에게 또는 선배가 후배에게 무엇을 하자고 얘기할 때 이런 스텝으로 얘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I will show you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먼저 부모가 아이에게 먼저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게 show the plan이죠. 우리가 지난달에 했던 show 그 다음에 follow me 날 따라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follow는 오늘 이제 이게 주제인데요. 이 follow는 선도 또는 선행 또는 솔선수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팔로우업에 대한 얘기를 오늘 저녁하고 내일 아침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월드와이드 시스템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팔로우업 하지 않을 거면 쇼 더 프렌드 하지 마라. 그만큼 팔로우업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75%, 이거 25% 이렇게들 얘기해요. 75%를 차지하는 이제 팔로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한 20여 년 아메이 비즈니스 하면서 제가 느꼈던 팔로우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우선 오늘 저녁하고 내일 아침에 이어서 하는 사실은 강의예요. 이게 지금 분당에서는 이제 두 번에 나눠서 했고 나머지 지역은 이거를 이제 묶어서 한 번에 한 70분 내지 80분 이렇게 축약해서 하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저녁에 제가 첫 번째 얘기 이게 오프라인에서 왜 지난번은 저녁 강의에서는 좀 심화 그 다음날 아침 강의에서는 좀 인문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오늘은 유튜브로 방송을 하니까 나중에 저장해서 볼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쭉 입문하고 그 다음에 내일 심화하는 그런 걸로 할게요. 우선 팔로우업이라고 하면 팔로우업, 팔로우스루 이 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오늘 얘기를 시작할게요. 우리가 이 중학교 때 배우는 기초 단어죠. 제일 많이 쓰는 이게 전치사고 무엇 위에 이렇게 배워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무엇 위에 라고만 업을 정의해 놓으면 업이 해석이 안 되는 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기브업이에요. 이거 이제 항복하다, 포기하다 그런 뜻인데 여기에서 뭘 주는 걸 위해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수거 그냥 외워 이랬단 말이죠. 저도 이거 그래서 외웠어요. 그냥 이건 어비 이거 무어 위인데 그냥 이건 한꺼번에 이렇게 쓰나 보다 이렇게 해서 그냥 외웠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전부라고 해석을 하면 상대에게 전부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복이에요. 내 목숨까지도 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다 내려놓게 전부를 내려놓는 거. 그래서 이건 포기죠. 그래서 업은 전부다. 전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follow up. 먼저 내가 그에게 전부를 이렇게 하는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미리 염두에 두고 오늘 내일 제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다윈 얘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다윈이 펜을 바꾸래요. 빨간색으로 쓸까요? 다윈이 쓴 책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종의 기원. 우선 다윈 얘기를 하면 다윈은 지금 역사상 가장 잘 나갔던 대단한 생물학자죠. 이 사람 생물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생물학자가 됐느냐? 수학을 못해서 생물학자가 됐대요. 지금도 자연과학 쪽에 좀 공부를 좀 잘한다 그러면 물리학을 해요. 그다음 화학하고 그다음에 우주 물리학 또는 뭐 우주 천체학을 하고 공부를 이게 제가 생물학과 출신들을 폄훼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혹시 여기 들으신 분 중에 생물학을 전공하시는 분 있으면 다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중에 물론 다윈도 우리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는 수학을 잘했죠. 그런데 물리학을 할 정도로 수학을 못했다. 그러면 그냥 꾸역꾸역 할 텐데 다윈은 자기가 이렇게 짱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를 안 하고 생물학을 했는데 이 과학자들은 물리가 됐던 생물이 됐던 화학이 됐던 뭐 천체과학이 됐던 통틀어서 이 과학자들이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잘해야 되는 게 관찰이에요. 관찰. 그러니까 당연히 다윈도 관찰을 잘했죠. 근데 이 다윈이 얘가 이 금수저예요. 금수저. 아버지 집안이 의사 출신이고요. 엄마 집안이 은행가예요. 대단히 금수저죠. 지금으로 봐도. 그래서 이 다윈이 자기 개인 식물원하고 동물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단하죠. 거기서 이제 식물하고 동물을 관찰하면서 이제 생물학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여러분 이 생물은 당연히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종의 기원은 왜? 아니 댓글이 너무 재밌어. 이 종의 기원은 이런 생물을 그게 어떻게 출발했는지.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뭐냐면요. 생물은 1번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2번 그리고 번식하는. 이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생명을 유지하고 번식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 이게 이 책의 내용이에요. 결론이기도 하고 이 책의 내용이 다윈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동물, 식물들 이렇게 쭉 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지구상에 내가 다른 우주는 모르겠고요. 생명을 가진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요 두 가지를 하더라. 요 두 가지를 하는데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우리는 영장류라고 부르면서 우리 스스로를 호모사피엔스 이렇게 불러요. 약간 낯뜨겁죠. 스스로 이렇게 부르니까 호모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 이게 호모는
호모는 사람이란 뜻이고 사피엔스는 지혜로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를 스스로 뭐라고 부르냐면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모든 또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애들을 뭐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애들은 또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직 미천하다 그래서 미생물이라고 불러요. 과연 우리가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얘네들을 미생물이라고 불러도 되나? 한번 보자고요. 미생물은 자기 생명을 잘 유지하죠. 엄청나게. 번식도 우리보다 훨씬 잘하죠. 뭐 1분이면 뭐 개체 하나가 뭐 이렇게 되게 많이 늘어난다면서요. 네. 그런데 이렇게 생명 유지도 잘하고 번식도 잘하는데 우리가 얘네들을 미생물이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물론 이건 미미의 작은이란 의미도 있어요. 이것만 따지면 생명 유지나 번식이라는 기준으로만 따지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진화가 잘 된 생물은 악어예요. 악어는 일단 알을 인간보다 훨씬 많이 낳죠. 인간보다 번식을 잘해요. 무엇보다도 되게 합리적인 번식을 하는 게 뭐냐면 작게 나서 알을 요만하게 나가지고요. 막 알에서 나오면 한 뭐 3cm에서 5cm, 한 10cm 미만 되게 나요. 근데 걔네들이 자라면 3m까지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합리적으로 번식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얘네들은 강에서 주로 이제 물에서 주로 살죠. 그리고 무태도 나와요. 그러니까 수륙 양육이에요. 양쪽 다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훨씬 환경을 더 지배를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진화했어요. 더군다나 생명 유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나중에 얘기하자면 당 섭취죠. 그리고 뭐 이렇게 물을 마시거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음식 얘기를 하자면 악어 입장에서 음식 얘기를 하면요, 악어는요 입이 커요. 여러 번 안 먹어도 돼요. 그죠? 단 한 번에 딱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악어 백. 맞아요. 악어 얘기하면 꼭 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대할 천적이 없어요. 악어는. 네. 그래서 그냥 지금 종의 기원에서 얘기한 생명 유지와 번식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악어가 가장 잘 진화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이거랑 전혀 맞지 않은 이거 왜 이러지? 얘네는 왜 이렇게 진화했어? 라고 하는 대표적인 동물이 공작새예요. 공작새의 원산지는 인도예요. 여러분, 인도의 그 야생에 공작새가 살아남아 있을까요? 요즘은 공작새는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는 새예요. 왜 그러느냐? 공작새의 수컷이에요. 얘가 이렇게 날개를 쫙 펴면 1km 밖에서도 보인대요. 왜 얘가 1km 밖에서도 보이게 이렇게 펼칠까요? 번식하려고. 그죠? 암컷에게 잘 보이려고. 암컷에게 잘 보이려고. 피카소 울고 간다. 예? 피카소 울고 간다. 암컷에게 잘 보이려고 이걸 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내가 이 정도야 라고 이제 수컷이 이렇게 쫙 펼치면 1km 밖에 있는 암컷들도 보겠죠. 근데 누구도 봐요? 천적도 봐요. 그래서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번식을 위해서 지 생명도 버리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일인 거죠. 그래서 공작새는 지금 동물원 이외에는 없다고 봐요. 이렇게 진화했어요. 왜 그러면 공작새는 다윈의 종의 기원에 의하면 모든 생명체는 이렇게 진화한다 그랬는데 공작새는 왜 이렇게 진화했지?
또 이런 비슷한 게 인간이에요. 인간도 안 맞는 게 있어요. 이 종의기원 다윈의 얘기에 의하면 안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잖아요. 인간은 이 플러스 알파 뭔가 있을 거다 이 말이죠. 아니 이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뭐 악어보다도 잘할 줄 못하고 우리가 바이러스보다도 못하는데 이거 두 가지만 놓고 보면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느냐 이 알파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알파 우리 인간이 생명을 잘 유지하나? 부터 얘기를 할게요.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 이런 것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수분 또는 수시간 이내에 스스로 걸어요. 걷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게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인간은 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정도로 걸으려면 한 10년은 걸려요. 그죠? 10년은 걸려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방향으로 이족보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족보행을 했을까? 또 이족보행을 해서 이렇게 진화해서 인간이 이렇게 해서 진화해서 생명 유지에 아주 또 불합리한 게 뭐냐면 애 스스로가 그러니까 생명 유지는 자기 천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있고 자기가 음식을 섭취해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망아지, 송아지, 강아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엄마 젖도 먹지만 빠르게 어미로부터 그 먹는 것을 독립해요. 그러니까 새 같은 경우도 2개월 내지 3개월이면 번식할 정도로 자라요. 그죠? 그런데 인간은 어떤가요? 우리 쌍둥이들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3개월쯤 됐는데 어머니 너무 힘드시면 저희 젖 안 줘도 돼요. 저희가 냉장고에서 꺼내 먹을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도대체 우리 인간은 몇 살이나 돼야 자기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돼서 라면을 혼자 끓여 먹었어요. 근데 인천에서 그 10살 되는 그 큰애하고 8살 되는 작은애가 라면 끓여 먹다가 불나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먹이 활동도 적게는 10년, 한 15년이 지나야 비로소 먹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더디게 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을까? 왜 인간은 창조주가 창조한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생명지도 불합리하게 또 번식 부분은 어떠냐면 아까 악어 얘기했지만은요 알을 낳는 거는요 한 번에 막 몇만 개씩 낳을 수 있는 애들도 있어요. 구피 같은 경우 막 알을 몇천 개씩 낳아요. 우리는 알은 한 달에 하나만 낳아요. 그죠? 한 달에 하나만 낳아. 그리고 좋다 이거 한 달에 하나만 놔도 한 달에 하나씩 풍풍풍 나면 얼마나 좋아. 엄마 품에서 10개월이나 가지고 있어요. 10개월이나 정말로 불합리하죠. 그러니까 1년에 하나밖에 못 나는 거예요. 여성 가임기를 다 따져도 인간이 번식할 수 있는 최대는 30개 정도밖에 안 돼요. 30명밖에 못 나. 왜 그랬을까? 막 어떤 거는 한 번에 수천 수만을 하는데 번식에도 되게 불합리하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직립보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두 다리로 서게 됨으로써 여자 암컷의 골반, 여자의 골반이 작아졌어요. 이렇게 산도가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론이 플러스 알파. 뇌를 키우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뇌를 키우기 위해서 그랬는데 대가리만 커져가지고요. 산도는 좋아졌죠. 대가리가 커졌어. 그러니까 출산 중에 사망률도 되게 높아요. 인간은.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특히 이 뇌라는 놈은요. 전체 음식 당의 70%를 얘가 소비하고요. 호흡할 때 산소의 70%를 얘가 소비해요. 이거는 고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말로 불합리한 기관이에요. 거기다가 얘가 또 무게도 엄청 나가요. 왜 우리 떨어지면 머리부터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뇌를 안 쓸 것 같으면
집에 놔두고 다니는 게 훨씬 나아요. 왜 이 쓸데없이 무겁고 그리고 비효율적이고 먹이도 많이 먹고 호흡할 때 산소도 많이 잡아먹는 이 뇌, 또 무겁기까지 하고 크기까지 커서 잘못하다가 출산하다가 죽을 확률이 높아지는 이 뇌를 왜 쓸데없이 키웠을까? 이게 오늘 저의 주제예요. 왜 뇌를 키웠을까? 다윈의 종의 기원에 의하면 정말로 쓸데없이 키운 거예요, 뇌는. 그런데 우리가 이 뇌 때문에 우리를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죠. 자, 이제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너무 리얼하다. 호모사피엔스 짓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지구가 46억 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46억 년 동안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쪼쪼쪼 하고 인간의 역사는 한 6만 5천 년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지구를 이렇게 왜 고생대, 이 전에도 있어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렇게 나눈다 그래요. 근데 요 대, 창원대, 경상대 그거 아니고 요 대를 나누는 요 사이는 대멸종의 시대가 있었어요. 대멸종의 시대. 대멸종의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빙하기.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 이렇게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극한의 환경. 요거 대멸종 시대라고 그래요. 이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오는 요때, 요 고생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백악기, 쥐라기. 저는 이름 3글자 이외에는 안 외워요. 여기 또 뭐 5글자 되는 뭔가가 있어요. 무슨 기. 이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건 안 외워요. 아무튼 이런 게 있었고, 요때 고생대는 파충류의 시대. 그래서 이건 공룡의 시대. 그래서 공룡이 이 지구의 주인이었죠. 쭉 이렇게 살아오다가 대멸종. 요 대멸종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가는 대멸종은 뭐냐? 지름이 약 20km 좀 안 된다 그래요. 20km가 되는 행성이 지구를 치어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맞아가지고 지구가 한 대 맞아가지고 23.5도가 기울어진 거예요. 그때 딱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 흔적이 지금도 멕시코에 남아 있어요. 지구가 한 대 맞은 게. 그래서 이때 지구에 있는 98%의 생명이 멸종이 돼요. 그래서 대멸종. 요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갈 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요게 이제 빙하기가 또 오죠. 그리고 요 대멸종 이후에 이제 중생대가 오면 드디어 요때 이제 우리 인간이 나오죠. 요때 또 누가 나오느냐? 요때 또 맘모스가 나와요. 맘모스. 그래서 요 중생대를 무슨 시대라고 얘기하느냐? 포유류의 시대 이렇게 불러요. 파충류의 시대, 포유류의 시대. 이건 뭐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예요. 뭐 무슨 시대가 뭐가 중요해요? 맘모스하고 인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왜 우리 만화나 영화 보면 원시인들이 공룡 앞에서 막 싸우는 그런 장면 있죠? 거짓말이다. 공룡과 우리는 지구상에서 같이 살아본 적이 없다. 근데 맘모스와 인간은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맘모스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아주 크다고 얘기할 때 전보 맘모스 또는 맘모스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이 코끼리의 조상이에요. 코끼리의 조상이 맘모스인데, 여러분 이 코끼리, 여러분 지금도 코끼리 크죠? 그거의 3배에서 10배 정도의 크기로 추측하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크죠. 근데 맘모스의 화석이 발견이 됐는데 봤더니 사냥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사냥의 흔적. 즉 인간이 맘모스를 사냥한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 한 마리를 사냥하려면
인간이 몇 명 정도 필요할까요? 한 10명 정도 필요하겠죠. 그죠? 10명 정도.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게 뼈에 그리던지 그 크기로 봤을 때 뭐 이렇게 그런 걸 했더니 인간이 맘모스를 사냥하려면 적어도 at least 적어도 120명 가량은 필요하다. 120명. 야, 인간 대단하다. 이게 이렇게 끝나면 제 얘기가 재미없죠.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처음으로 어떤 인간, 안희진 리더라고 할까요? 강경화 리더라고 할까요? 각자 자기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또 어떤 누군가가, 어떤 리더가 맘모스를 사냥하자고 했던 그 사람이 있겠죠. 그 한 사람이 맘모스를 사냥하자고 해서 120명을 모았죠. 그죠? 김정미라고 해달래. 김정미 리더가 120명을 모아서 맘모스를 사냥했어요. 맘모스를 사냥했던 건 사실이에요. 왜? 사냥의 흔적이 맘모스의 화석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단체 행동했대. 단체 행동 좋아. 강경화는 자기가 안 그랬대. 단체 행동을 했던 처음으로 얘기했던 이 사람. 자, 생각해 보자고요. 뭐라고 하면서 이 120명을 우리는 지금 6명 후원하기도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길래 120명이나 꼬실라이제이션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 파트너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기, 가죽 이걸 얻기 위해서 맘모스를 사냥하면 많은 고기와 가죽 또 맘모스가 부족의 위험이 되니까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세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단순히 고기 그래서 요걸 대표적으로 이익이라고 해요. 특히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이죠. 요 이익을 위해서 사람이 움직일까? 여러분 이 당시에 맘모스를 사냥하지 않더라도 인간은 붕어 새끼 잡아먹고 살았어요. 붕어가 이 붕어 아니 물고기예요. 여러분 붕어를 사냥하다 실패하면 뭐냐면 붕어를 사냥하다 실패하는 것은 굶는 거예요. 근데 맘모스를 사냥하다 실패한다? 이건 죽음이에요. 여러분 맘모스가 코끼리보다 10배 크다고 하는데 여러분 코끼리 코 보셨어요? 코끼리 코? 동물원에서? 그거 한번 풀스윙으로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져. 앞발에 밟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져. 뿔에 받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배 정도 크니까 맘모스의 꼬리 있죠. 맘모스의 꼬리가 코끼리 코만 할 거야. 그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맘모스예요. 걔 사냥하다 실패하는 건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깟 고기 좀 더 얻으려고 붕어 잡아먹고 살면 되지.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메이 할 때 돈 얼마 벌 수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인간의 뇌는 어떻게 활동하냐면 지금 자기가 경제 활동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도록 돼 있어요. 이때도 안 그랬을까요? 이때 만약에 첫 번째 얘기했던 이 리더가 고기나 가죽으로 얘기했다면 얘네들 이 말을 들었던 그 부족민들은요 전부 다 지금까지 자기가 사냥했던 방법 붕어 사냥을 했던 또는 멧돼지 사냥을 했던 그것과 비교를 해요. 그래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양을 한 번에 쉽게 얻을 수 있다면 맘모스로 갈아타겠지만 그게 결코 쉽지 않아요. 이 정도의 노력이면 붕어 100마리만 잡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메이를 그냥 단순히 돈만 얘기한다면 야 지금 나 자영업이나 직장인 해도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내가 뭐하러 이런 위험한 일을 내가 해야 돼? 왜? 맘모스는요 인류가 처음으로 사냥해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도대체 뭐라고 하면서 얘기했을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어쨌든 되게 책에서 본 거 책에서 봤지만 정설은 아니에요. 왜 정설이 아니냐?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문헌이 없어요. 바람펜으로 하시라고 그래요. 문헌이 없어요. 문헌에 기록된 바가 없어요. 여러분 울산 암벽화에 가면 울산에 살고 있던 우리 조상이 고래 사냥한 거는 흔적이 남아있죠. 고래의 화석을 보고 안 게 아니라 그 암벽화에 고래를 사냥했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인간들도 자기가 뭘 했으면 그림이라도 남겨둔단 말이죠. 근데 맘모스는 그 그림 자체도 없어요. 그냥 남아있는 화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야, 내가 어제 저녁에 작년에 돌아가신 부족장을 꿈에서 봤잖아. 그런데 이 부족장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맘모스를 잡아서 그 맘모스의 그 맘모스를 잡아서 그 뿔을 마을 앞에다 이렇게 꽂아두면 온갖 잡기는 물러가고 자자손손 우리 부족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대. 그리고 고기도 얻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신화라 그래요. 신화. 요거를 요즘 말로 또 뭐라 그러냐면 이게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래? 가만.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준단 말이야? 우리가 다른 부족에 비해서 훨씬 더 월등하고 그렇게 해준다 그랬어? 진짜 부족장이 그런 얘기 했어?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예를 한번 봅시다. 우리 신화하면 우리도 가지고 있죠. 단군 신화. 여기 지금 듣고 계시는 분 중에 나는 겨울만 되면 이렇게 졸려요 이러신 분 있죠. 남들은 봄에 졸린다 그러는데 나는 겨울이 되면 졸려요. 왜 그럴까요? 우리 조상 중에 곰이 있어서 그렇죠. 네. 환웅이 비, 구름, 바람을 거느리고 환웅이 하나님의 아들인 환웅이 비, 구름, 바람을 거느리고 내려왔죠.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이제 인간 세상을 이렇게 보는데 곰 한 마리하고 호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쑥과 마늘을 주고 100일 동안 동굴에서 햇볕을 보지 않고 마늘과 쑥을 먹으면 너희들이 여자가 돼서 나랑 결혼할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곰이 참 똑똑하기도 하죠. 그래서 호랑이하고 곰이 동굴로 들어가서 호랑이는 견디지 못해서 도망가고 곰이 100일을 채워서 된 여자가 웅녀예요. 웅녀. 이 한자로 같거든요. 이건 아마 수크 동자, 영국 문자일 거고, 요건 고문자일 거예요. 요거 영국 문자고, 요거는 아마 고문자일 거예요. 근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우리의 조상이라고 믿는 단군. 그런데 여러분, 이 단군 신화가 이게 단군 신화의 내용이지만 단군 신화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추천함 사장님이 늘 얘기하는 홍익인간 제세이화예요. 요 얘기만 하면 여러분 저 새끼 또 저 얘기하네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진짜 그때 우리 조상 여기 한반도에 살고 있던 우리 조상이 이런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펼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당군의 어떤 그 정당성 아니면은 이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는 걸 부여하기 위해서 요 신화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신화가 갖는 거는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신화가 갖고 있는 거는 뭐냐면 공동체를 단결시키는 힘이 있어요. 스토리텔링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 힘이 있어요. 단순히 인간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번영하고 이런 거가 내가 어떻게 거기에 일조하는가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제가 모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모세 얘기는 많이 들으시죠? 모세.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렇게 믿고 있으세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 교회 다니시는 분 그렇게 믿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당시 애굽에 이집트에 있던 모든 유대 민족 꿈에 현실에도 좋아 꿈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을 수 있으실까요? 네. 그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시에 유대민족 꿈에 쫙 나타나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유튜브 방송을 켜는 거예요. 유튜브 방송을 켜서 야 모년, 모월, 모일, 모시에 홍해 앞으로 모여 이러면 되죠. 이런 간단하잖아요. 아니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오라는데 안 나가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 모세를 통해서 그랬을까요? 왜 하필?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얘네들 다 해서 가야 된다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막 거기 가서 돌판에다가 새겨가지고 오고 막 얼마나 고생해요. 하나님 그냥 한 방에 끝내면 될 일을 이게 바로 아까 다시 그 처음에 맘모스를 잡자고 했던 그 사람으로 다시 비교해 봅시다. 그 사람이 부족장을 꿈에서 봤다.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그냥 통틀어 상상력이라고 불러요. 제가 모세를 상상력이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화의 일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상상력. 그런데 어떤 상상력이냐면은 이 첫 번째 맘모스를 상상했던 이 사람의 상상력은 어떤 상상력이냐면은요. 확신에 차 있는 상상력이에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내가 맘모스를 잡으면 이렇겠네. 거기다 우리 부족자의 꿈에 나와서 맘모스를 잡으라고 하네. 당위성까지 주네. 확신에 차 있는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뇌가 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내 뇌가 상상력을 발휘하려고 생명 유지와 번식을 약간 등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뇌를 키운 이유예요. 내 뇌가 커진 이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뇌를 가지고 상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뇌를 그냥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자분들 이렇게 백에 엄청 무겁게 하고 다니죠. 그죠? 그 안에 전혀 평생 쓰지도 않는 한 10kg짜리 돌덩어리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뇌는 첫 번째 일이 뭐다? 상상이에요. 상상. 두 번째. 이 사람이 상상했죠. 상상해서 두 번째 이제 뇌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걸 그냥 이게 표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게 뭐냐면요. 뇌는 그러니까 상대의 뇌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느끼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홍익인간 제세이화라고 적었어요. 홍익인간 제세이화라고 적었는데 이게 홍익인간 제세이화라고 적고 이게 넓을 홍자에 그 이자에다가 사람 인자에 사이간자야. 그러니까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거고 온 세상을 제세이화가 두 개로 쓰거든요. 이 건널 제자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있을 제자를 쓰기 위해서 제세이화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너 세상까지 이롭게 하고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얘기해도 제가 답답해요. 그런데 이거를 단군 신화라고 하는 걸 차용해서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라고. 그래서 이걸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 두 가지 상상과 표현으로 드디어 120명이 적어도 120명이 모였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맘모스 갈비뼈가 다친 흔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야. 그거는 움직일 수 없는 과학적 사실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이게 실패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실패했을 거예요. 여러분, 맘모스 사냥의 실패는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제가 120명, 이건 엄밀히 말하면 120가구죠. 120가구죠. 왜냐하면 장정들만 갔을 거라고 추측이 가능하죠. 여기에 부녀자 아이는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기 장정들에게 속해 있는 이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어쩌면 이 맘모스의 사냥은 진짜 그 부족 전체의 성패,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일이었어요. 그걸 어찌 보면 무모한 이 리더의 한마디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그 실패해서 누군가가 죽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 남아있는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와서 이 리더에게 적어도 컴플레인 정도는 했겠죠. 그러면 이때 이 리더가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 내 꿈이 개꿈이었나 봐. 내가 다시는 맘모스 사냥하자는 얘기 안 할게. 그랬을까요? 그랬다면 맘모스 사냥 흔적은 없었겠죠. 그런데 흔적이 있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적어도 이 리더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확신에 찬 상상력을 가지고 그 많은 무리들을 느끼게 했다. 이걸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지금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이 뇌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그럼으로써 이 네트워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네트워킹이 인간을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킹을 하는 도구는 뭐다?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화살촉도 아닌 확신에 찬, 죽음도 능가할 수 있는 확신에 찬 상상과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표현. 이게 내 뇌가 가진 이유예요. 두 가지로 줄이자면 상상과 표현. 이게 내가 뇌를 가지고 있는 이유예요. 약간의 번식과 약간의 생명 유지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써먹으려고 이 뇌를 가져서 지금 적어도 우리 지구상에는 우리를 넘보는 천족이 존재하지가 않죠. 자, 세 번째, 이제 제가 이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오늘 이제 1부를 마칠 건데요. 왜? 요 세 번째 얘기를 듣고 요 얘기를 이어서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봐요. 요 3번이 뭐냐? 자, 그러다 성공했겠죠. 성공. 그죠? 언젠가 성공했다는 증거는 뭐냐? 맘모스를 사냥했다. 사냥한 흔적이 있다. 성공했어. 여러분, 그냥 이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각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짝대기나 창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창 한 자루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창으로 무장해서 코끼리를 사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자. 그래서 얼떨결에 잡았어. 여러분 기분 어떠실 것 같아요? 째지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분명히 이것도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 맘모스를 사냥했다고 하는 그림도 없고 어떤 전혀 역사적인 그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면 이 맘모스를 사냥했던 그 부족은 멸종했을 것이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요 얘기는 제가 솔로몬의 얘기로 먼저 얘기하고 얘기를 할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희망이라는 놈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 맨 처음에 그 리더가 맘모스를 잡겠다고 죽음도 극복한 확신을 가지고 맘모스를 사냥하려고 마음먹었던
확신에 찬 그런 걸로 나타나는 것이 희망이죠. 반드시 내가 맘모스를 잡아서 저 상아를 우리 마을 앞에 꽂아서 온 마을의 번영과 자자손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희망이 다 이루어진 순간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목표를 작은 꿈들을 이루어 나가며 있어서 그 작은 꿈들이 작은 목표가 이루어지고 나면 많은 리더들이 더 큰 목표, 더 큰 꿈을 꾸라고 얘기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아까 제가 모세 얘기도 했지만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죠. 네, 등장인물들 중에 선지자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웬만하면 직업으로는 좋지 않은 직업이에요. 개고생이에요. 개고생.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요 개고생이에요. 개고생. 여러분 아까 제가 모세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도 어쨌든 간에 이집트의 귀족의 양아들로 들어가서 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굳이 그거 뭐 안 해도 그렇게 뭐 인생 괴롭지 않았어. 근데 왜 굳이 선지자라는 직업을 택해서 개고생을 했을까? 요런 부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왕이 있어요. 왕. 뭐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유명한 왕, 뭐 제가 다 모르지만 다윗과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출신이 평민 출신이죠. 목동 출신이야. 평민에서 왕이 됐어요. 왕. 유대의 왕이 됐죠. 그죠? 신분상승 엄청난 거죠. 이 다윗으로 대표되는 게 용맹함이에요. 용맹함. 그죠? 쬐깐한 놈이 골리앗하고 상대로 그 용맹함, 다윗의 용맹함이죠. 이 사람 뭐 모르겠어요.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이 아들이에요. 아들.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출신이 딱 태어났을 때 출신이 뭐예요? 이거 왕자예요. 왕자. 금수저 중에 대표적인 금수저죠. 왕자. 우리 아빠가 왕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유대 민족을 통일했단 말이에요. 통일. 그 수천 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 있던 유대 민족을 통일시킨 왕이에요. 그의 아들이야. 권력은 어땠을까요? 짱이지 뭐. 짱. 돈 많았을까요? 엄청 많았겠지. 한간에게 되게 잘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 뭐 여자들이 많았거든. 솔로몬은 다윗은 용맹이면 솔로몬은 뭐예요? 얘는 지혜야. 여러분 누군가가 신분도 짱이야. 에? 권력도 있어. 돈도 많아. 잘생겼어. 그런데 머리까지 좋아. 이런 애예요. 이런 애가 없어. 이런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정말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솔로몬은 100%라고도 뭐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말년, 다윗의 말년도 별로 안 좋았어요. 솔로몬의 말년. 물론 성경에는 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서 믿음이 사라져서 더 이상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져 소망이 사라져서 말년이 안 좋은 걸로 결론은 뭐냐면 솔로몬에게서 희망이라는 놈이 사라졌어요. 희망이라는 놈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물론 뭐 이렇게 뭐 지혜로운 왕도 있지만 아주 되게 유명하죠. 그런 성경 구절 있죠. 솔로몬이 했던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전도서. 네. 정말 인간으로서 다 가지고 있던 이 솔로몬이 왜 인생을 헛되다고 했을까? 희망이 사라져서 그래. 그래서 그 희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로우업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얘기를 오늘 잠깐 결론을 내리고 이 뒤에 희망에 관련된 얘기는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는데, 자 우선 여러분들이 팔로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뭐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죽음과 맞바꾸는 뭐 진짜 죽음도 능가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120명까지 모을 필요 없어. 딸랑 6명 모으자고 하는 소리야. 그런데 그 정도 확신. 자, 맘모스를 잡은 게 좋은 돌창, 좋은 돌도끼, 좋은 그 화살 초기연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확신에 찬 상상력이 맘모스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맘모스를 잡은 가장 큰 도군보다 확신이에요. 그리고 그가 늘 느끼게 말해줬던 내용은 뭐냐면 바로 희망이에요. 희망.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확신에 찬 희망을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그것이 팔로업의 첫 번째예요. 목에 핏대. 네? 목에 핏대. 아, 빗대 막 서요. 보여요? 카메라 좋네.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그 희망을 얘기함에 있어서 그 꿈을 이뤘다고 절대로 자만하시면 안 돼요. 그게 인간이 가진 한계예요. 우린 죽을 때까지 그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희망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돼야 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예. 5분만 쉴게요. 5분만. 여기 샤워는 이 저기 뭐지? 댓글 하는 것도 잘 되겠네. 이게 재밌거든, 사장님. 이게 재밌어야 참여하잖아요, 이렇게. 자, 퀴즈 내야지. 퀴즈. 자, 퀴즈. 다 들린대. 그래요? 퀴즈 뭐 낼까요, 리더님? 나 또 전화했었네. 못 받아. 퀴즈 싫대. 퀴즈 내일 냈는데요, 사장님. 아이고. 오늘 퀴즈 숙제는 있어. 한 줄 요약할 것. 퀴즈는 라이브로 내겠습니다. 네? 안돼. 이거 봐야 돼. 바로 시작해야 돼. 자, 짠. 보이시나요? 리더님들 다 들어오셨습니까? 5분이라고 5분 시간 드리지만은 조금 정리하고 오늘 우리 특집 방송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농도 있게 짙은 내용을 이렇게 평소보다 임팩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으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정말 이렇게 약간의 어떤 여러분들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강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제가 먼저 건강 강의를 조금 하고 그 다음 임대훈 리더님께서 2부 오늘 To be continue 이렇게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1부 강의 좋으셨나요? 퀴즈 나갑니다. 퀴즈. 예. 퀴즈. A 클릭머니 5점이 달려 있습니다. 5점. 네. 임대훈 리더님 강의 중에 자, 우리의 맘모스 얘가 나왔었죠. 맘모스 얘가 나왔는데 정말 리더에게 강력하게 필요한 리더에게 강력하게 필요한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 정리해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리더의 오늘 강조하신 세 가지. 네. 안혜진 리더님이 정리하실 거예요. 안 보이시는데 그래 억지로 보실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임대훈 리더님. 자, 리더의 세 가지. 오늘 강의의 근거에서입니다. 리더의 세 가지. 예. 1, 2, 3 이렇게. 자, 다들 강의 잘 들으셨죠? 저는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 뭐 어쨌든 고생대, 중생대든 현대든 너무 이 기본 원칙은 너무나 똑같다. 기본 원칙은 그의 밖으로 보이는 현상과 형태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맘모스를 잡을 때나 그죠? 또는 지금 우리 현재에 있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나 너무나 똑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때는 맘모스여야 했고 지금 뭐죠? 지금은 뭐 그죠?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또 우리가 함께 성취해야 될 일들이 많죠. 자유로서의 희망으로서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보상을 이렇게 받는 보상을 또한 이렇게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해야 될 롤, 역할은 똑같이 이렇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던 임대원 리듬 강의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은 그 리더의 어떤 그 상상력 그리고 그것을 스토리텔링하는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멋지다. 그러면서 또 이 그런 어떤 고리타분하게 머리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앞서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도 내가 한번 뭐예요 또 한번 해보고 하면서 우리가 솔선수범한다는 것이 또 우리가 얼마나 이 멋진 일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한 강의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정말 마음 깊이 이게 진심으로 우리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나 자신과도 깊이 이렇게 소통하고 나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공간을 늘 가져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아침에 이제 아침 시간을 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는 줌 미팅을 했었거든요. 제주 팀하고 임대원이들하고. 그래서 이제 줌에는 제가 자료를 좀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좀 찾는 중에 유키즈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유재석 씨가 하는 프로그램? 유키즈 뭐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막 만나면서 이렇게 현장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그 어떤 특이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 말고 약간 이렇게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사람들이 좀 이럴 정도로 뭐 예를 들어 스펙이 막 부부지간에 스펙이 너무 막 대단하다든지 그런데 또 인격은 괜찮은 사람들이라든지 근데 오늘은 그 누구지? 나영석 PD라고 하는 사람을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잠깐 봤는데 그 나영석 PD 여러분 아십니까? 임대리든 아시죠? 나영석 PD. 예, 뭐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뭐 1박 2일 그죠? 이런 거. 그다음에 여행 프로그램. 뭐 꽃보다 할배. 그다음에 뭐 그런 거 막 해가지고 그분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입니까? 작년입니까? 그 연봉으로 굉장히 그 연봉이 되게 뭐예요? 뭐 기업 어떤 총수 이상의 뭐 연봉? 대단히 어떤 스타보다도 더 높은 연봉? 그것이 한번 인터넷상에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예. 뭐 저는 잘 못 봤는데 있었대요.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뭐 그런 거 이분이 가는 곳에는 뭐 삼시세끼 같은 것도 있잖아요 지금 그죠? 가는 곳에는 거의 이 프로그램이 떠버리는 거예요. 그죠? 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재석 씨가 뭐 이렇게 또 친하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참 여러 가지 질문이 다 의미가 있었지만은 굉장히 제가 이렇게 약간 찡하게 이렇게 그 인터뷰가 됐던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그랬습니다. 혹시 PD로서 이렇게 정말 대성한 PD로서 혹시 이렇게 연예인들 중에 혹시 항상 나영석 PD에게 뭔가 이렇게 울림을 주고 그다음에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연예인은 누굽니까? 뭐 그게 출연진이든 뭐 누구든 간에 누굽니까? 했더니 나영석 PD가 딱 생각하더니 요즘에 자기는 호동이 형을 생각을 한대요. 그게 진짜 의외의 대답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화면에 뭐가 딱 나오는 거 아니 호동이 형이 얼마 전에 무슨 또 강호동 씨가 또 무슨 프로그램을 하나 봐요. 막 코끼리 분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노랗게 코끼리 그또 뱅뱅 도는 거 있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코끼리 코 해가지고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거 해봤습니까? 그걸 막 이렇게 도는 장면을 이렇게 옆에 자료 화면이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딱 보면서 자기가 저 형이 이렇게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 예능에서 그래서 그 호동이 형을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뭐 했지 그러면 국민 MC가 되고 그 전에 또 씨름 선수였고 이런 게 막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코끼리 그거 코 운동을 막 돌고 있는 그 형을 보면서 형이래요. 보면서 야, 이 지나온 세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저 형이 저렇게 예능을 정말 저렇게 하고 있는 끈질긴 지속하고 있는
저 오랫동안 이게 버티게 하고 있는 거는 어떤 힘일까? 어떤 힘에 의해서 저렇게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기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옛날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대단하게 보였다 이거예요. 그 나영석 PD 대답이. 근데 지금은 정말 어떤 일을 오랫동안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좀 오랫동안 버티면서 그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은 자기 마음에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그대로 잘 못 전해가지고 좀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리더님들이 딱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임배운 리더님도 그렇지 또 동지로서 생각이 나고 또 저 자신도 나름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고 또 지나가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뭐 여러 어떤 마음의 일들이 생기고 또 때로는 뭡니까 즐겁고 또 때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너무너무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비즈니스를 만났을까 어떻게 해서 내 마음에 정말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비전과 꿈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힘을 실으려고 애를 쓰고 있을까 참 감사하다. 또 무엇보다도 돈으로 전혀 구애되지 않는 어떤 저의 어떤 계획과 라이프 스타일을 라이프 스타일은 아니까지는 아니고 돈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안 들어온다는 사실. 그죠? 예. 안 들어온다는 사실. 그냥 무엇을 계획하고 어떻게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홍익인간으로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을 때가 더 많죠. 사실. 그래서 늘 여러분 매일매일 이 시즌에 저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러한 이 순간을 보람있게 또 즐겁게 또 신나게 이렇게 연출을 하려고 매일매일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 리더님들 진짜 오늘 임배운 리더님 강의를 근거해서 우리의 이 비즈니스의 여정은 가히 나 자신을 팔로우스루하고 그 다음에 나의 소비자들 나와 관계된 파트너들 팔로우하고 팔로우스루하고 그것은 어떤 기계적이고 어떤 기능적인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 생명이 연결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리더님들 다시 한번 정말 보람을 느끼시고요. 또 준비하고 또 그 뿌듯함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뿌듯함을. 그렇죠? 우리가 감히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네. 비록 어떨 때는 뭡니까? 진짜 정말 PB가 안 올라가서 또 때로는 막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또 이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만 우리 팔로우이라는 것은 그냥 저는 오늘도 그냥 청정기 고칠 사람이 있어갖고 직장 마치자마자 그 청정기 가지러 제가 잠실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그를 향해서 청정기를 맡기는 그를 향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너에게도 이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다.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미래를 불안해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한마디라도 하고 제가 또 비전을 또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또 돌아왔습니다. 리더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이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힘내시고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그리고요 또 엄청난 한번 상상하는 그런 파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상상 파티. 파자마 파티 말고 상상 파티. 우리 다음에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막 이렇게 이상한 너무너무 거대한 상상부터 시작해서 너무 멋진 상상을 하는 그런 파티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또 부부지간에도 하시고 그죠? 또 아이들과도 하시고 그러한 날들을 보내시고 또 소비자들을 만나면 이 사람은 정말 뭔가 희망이다. 이 사람은 뭔가 이 시즌에 다르게 산다. 그런 에너지를 전달하는 리더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멋진 사람들입니다. 그죠? 맘모스를 함께 사냥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우리 수요일 저녁 꿈방 미팅을 이렇게 정리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서로 댓글에 인사해 주시고 임돌리는 리더님께도 댓글로 인사해 주세요.
리더님 안 보여. 이쪽으로 오세요. 인디언 이쪽 마무리로 인디언 리더님이 마무리해 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아뭐 마무리 보세요. 내일 봐요. 예. 내일 봐요. 아침에 봐요. 안녕. 예, 안녕히 계세요. 카메라 켜주세요, 리더님. 마치겠습니다. 네. 리더님들 지금 그 댓글 제가 못 봐가지고 예,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해주세요. 어떻게 끄는 건가? 어떻게 엔드 여기 있네요. 예. 안녕히 계세요. 끌게요, 사장님. 네. 엔드.